10월 15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오늘은 금천구가 24번째를 맞고 있는 생일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금날의 아트홀에서 금천 구민날의 기념식이 개최되는데요. 유성훈 구청장과 이용 국회의원, 류명기 구의장을 비롯해서 지역 기관장 및 단체 학교장들이 참여해서 600여 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직장 공연도 있고요. 오케스트라 공연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의 자리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민상을 수상합니다. 구민상 수상 시상식이 있고요. 5분야죠. 지역사회 봉사, 미풍 양속, 교육, 문화, 체육 5개 분야의 5명, 그리고 1개 단체가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인상도 수상합니다. 또 이번에는 좀 특별히 특별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6월 태국 방콕 가족여행 중에 수영장에 빠진 7살 아이를 구조한 금날의 초등학교 5학년 조현우 학생에 대한 구청장 표창이 수상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금날의 여성합창단의 연합공연, 금천구립 여성합창단의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금천구의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대비해서 9월에 부동산 가격인데요. KB 부동산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조정면적 71.39제곱미터의 가격이 지난 7월보다 8,500만원 상승했다고 합니다. 상위 및 일반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7,500만원이 상승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7,000에서 8,0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부동산 관풍이 작년에 불었죠.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46 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지난 7월보다 6천만 원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면적을 가진 단지들도 3천에서 6천만 원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 1등에는 남서울 힐스테이 전용 84.74제곱미터의 면적도 시가가 지금 3개월 전보다 4천만 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금천구 이렇게 좀 집값이 오르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독산동 생활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독산 우시장을 해서 그 주변에, 그리고 신안산선이 착공을 했고요. 이러면서 대규모 SOC 사업이 실제로 착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발 호재가 가시화된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시장과 이쪽 금화마을 이쪽에 있는 970억, 총 970억이 투여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좀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독산동 생활권 계획에서는 이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과 신안산선 신독산역,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롯데 아니죠, 그 홈플러스 독산점,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가 이제 신독산역, 신안산선에 신독산역이 들어서는데요. 그 근처에 지구단위 계획이 재정비됩니다. 그리고 독산 초등학교 옆에 있는 독산마을공원의 지하에 지하 주차장이 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도 또 독산 1등에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좀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은 점점 금천구에 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3개월 만에 7천만 원 오르고 이게 3개월 만에 5천만 원 오르면 답이 없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사실 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부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큰일이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산 3동에 있는 모두의 학교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금천구 일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메이커 학교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이 다양한 메이커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메이커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단어죠, 메이커톤. 이게 메이킹과 마라톤을 합쳐서 그 메이커들이 모여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런 메이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이게 시제품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운 좀 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각 동마다 뭐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포스트잇으로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산 삼동에 있는 모디 학교에서는 이런 메이커스들과 함께 이거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자도 지금 모집하고 있다는데요. 10월 25일 첫날에는 이제 사전 교육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틀간 쓰레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나누고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뭐 3D 프린터, 뭐 아두이노, 아니면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런 메이커 장비들을 탑재해서 찾아가는 펩트럭을 그 모디 학교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들고 나서 여기서 한번 해보는 그런 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번 행사는 그 모디 학교 1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디지털 제작 실험소 펩랩 서울 그리고 금천구 청년활동공간 청천빌딩이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가장 환영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나 아니면 관심이 많으신 중장년층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고요. 10월 18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신청하시면 사전에 신청하시면 발표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 30여 분을 선발해서 21일까지 개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단 서류 신청하시면 될 거고, 일단 구경 같은 것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2019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서울시 25개자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금천구가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으로 하는 평가인데요. 매년 17개 시도시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자치부에서 5개 국정목표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정량지표 70개, 그리고 자치구 노력도 20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목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 받았대요. 그리고 금천구가 좀 상을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것은 마을기업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 장애인 생산품 구매 지표 등에서 금천구가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일자리 질 개선 실적,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등 일자리 지표 전반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청 1층의 로비에 오늘부터 22일까지 뉴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영 결과물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뉴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전문가 그리고 그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주체 간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일까라는 아마 직접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는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금천구청역, 독산역, 독산동 오시장 일대 금천의 곳곳에 필요한 도시재생 지역에서 찾아가서 분석해서 관계부 인터뷰를 통해서 그림과 모형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천구청 역사가 어떻게 복합 역사를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산동 오시장 일대가 어떻게 청년 창업과 일자리한 공간으로 설계돼야 되는지 예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제안했다입니다. 이것을 이후에 실제 설계할 때 참고할 수도 있고 그것의 하나의 자료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 적도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학생들의 좀 신선한 생각들을 우리 금천구가 좀 많이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뻔한 사업이 아니라 좀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그래 복합 역사를 개발하더라도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좀 더 신선하고 재밌는 도시재생과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금천구청 로비에 지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금천구 곳곳에도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19일에도 금천구청 인근을 비롯하여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금천구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요. 이제 금천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귀함축제라고 해서 이제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그리고 또 수익금은 장애인들 복지비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금천구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 전국 댄스 경연대회입니다.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전국 경연대회이고 그 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열이 넘치는 댄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강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셔서 장을 보시고 오후에 댄스 경연을 보러 가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바로 옆에 있죠. 주차장 옆에 있는 금달의 중앙공원에 있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센터 앞에 그 공간에서는 청소년 우리 아동 친화도시잖아요. 그 아동 친화도시 이를 함께 나누는 것 중에서 놀권리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놀권리가 있는데 놀권리에서 논리 축제가 그날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그 옆에 금남의 중앙공원에서는 시흥 5동의 시참 사업인데요. 5동 프리마켓과 장기 리그, 그 어르신들이 장기 주는 거죠. 장기를 이제 게임 리그처럼 만들어서 이런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행사가 금천구청을 주변을 둘러싸서 만들어지니까 금천구청 주변에 오시면 다양한 축제들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 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초대석 시간에는 얼마 전에 금천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상당히 많이 가지 말 것을 요청하고 요구했던 이윤춘 씨를 모시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금천구의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박 8일간 해외 비교 시찰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요. 의원 10명, 사무국 4명, 총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4,756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5일 출국하는 날 금천구의 그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 앞에 가로눕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외 연수 반대를 외치신 분이 있습니다. 이윤춘 씨인데요. 오늘 모시고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아름다운 가을날 금천에 영향력 있는 미디어 라디오 금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금천구에 지금 갔다 왔잖아요, 해외 연수를. 네. 근데 그 전에 뭐 임시회의 할 때나 그 직전에서 이제 출발 당일날도 좀 강하게 가지 말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고 되게 거칠게 했습니다. 좀 어떤 이유로 좀 해외 연수를 반대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이유보다도 이유 불문하고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작금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회, 특히 지방의회 중에서도 우리 기초의원들이 그 해외 연수 나들이에 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지만 근거 있기 때문에 자료 중에 하나가 지난 1월 11일 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중 70.4%가 찬성했고 26.3%가 반대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또 금천구 의회가 해외 연수를 간다라고 해서 일부 지역 언론이긴 하지만 지역 언론에서 505명을 조사를 해서 과연 이분들의 해외 연수가 적당한가를 물었을 때 무려 9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나왔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를 떠난다는 것은 저는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네. 목소리를 외쳐봤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이제 아까 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그때 다 아시죠? 그 미국에 간 예천군 의원님이 그렇죠. 가이드를 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요구를 해서 온 국민이 공분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뭐 금천구의회에서도 그래서 금천구의회가 뭐 그때 그 규칙을
그 국외 출장 규칙도 바꾸고 이렇게 한 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방의회들이 이제 국외 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정의 시간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배경인데 하여튼 그러면 해외 연수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 그냥 가지 마라 아니면은 뭐 가더라도 뭐 이거를 해야 된다. 어떤 요구들이 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지방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서 그 연수한 만큼 소득의 그 어떤 소정의 네. 그 결과를 맺어오면 좋겠지요. 당연하겠고. 네. 우리도 뭐 선진국의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유법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작금의 해외에서 어떤 그런 그 연수를 나갔을 때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 하나같이 베끼기 따라하기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말로 한 것보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번에 금천구를 심하게 이제 반대하면서 그 첫 해외 실태라든지 그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구의원들이.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저는 뭔가 큰 변혁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첫째, 미리 그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 그 공무 여행에 관한 그런 위원회가 조직되어 네, 있는 걸로 그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구는 7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 위원장으로 해서 네네. 9명으로 되어 있는 건데 금천구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7명, 9명으로 늘려서 그 9명 중에는 적어도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이 민간 위원들로 구성해서 또 전문가들이겠죠. 또 민간 위원들이라고 해서 또 그냥 뭐 수당만 받아먹는 일부 그 마을 지도자들 말고 전적으로 어떤 지방 행정학이라든지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적어도 석사학 이상 정도 따신 그런 그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자료를 받아서 알차게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7명 위원을 9명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고서 같은 경우도 사실 보고서는 의무였어요. 의무고 지금 계속 금천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뭐 해외 보고서, 뭐 시찰 보고서 올라와 있긴 합니다. 연마다 간 것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뭐 강화해야 된다 그런 좀 요구들이 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보고서를 좀 뭐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어느 의원이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질 못했고 다만 제가 첫 해외 연수 실태라고 하는 뭐 라디오 방송이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2018년에 지방선거 감시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25개 구청을 갖다가 전부 전수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수 조사한 부분에 보게 되면 같은 나라를 특히 독일과 그 네덜란드를 방문한 그 25개 구에서 9개 구가 같은 곳을 갔다 왔고 또 2개 내지 3개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베끼다시피 보고서를 베끼다시피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그 개선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덜란드하고 미국 같은 네덜란드하고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또 그렇게 답답하지 않나 제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제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 갔다 왔을 때 그 보고서가 약간 이제 그 전날 그 전년도나 아니면 다른 것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복부지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돼서 사실 지역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보고서도 하고 요번에 좀 이제 그 일단은 금천구 의회에다가 이제 연수 후 뭐 이렇게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고회도 좀 요구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연수 가기 전에 어느 의원이라고 특정 지역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특정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가지 말라는 데서 안 갈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어쩌면은 의원들의 의무자 권리일 수 있으니 기왕 잘 다녀오되 다녀온 다음에는 분명하게 지역 언론들을 모아놓고 또 보고서를 그 작성을 해서 그 간담회를 갖고 토론을 가져서 비교 평가 분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할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고 꼭 언론사들도 꼭 그런 요구를 해서
어쩌면은 우리 금천구가 네. 다른 그 지방자치의 어떤 선도하는 어떤 그런 해외 시차, 해외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네. 일단 뭐 결과 보고서가 제출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의무고 언제까지도 이제 갔다 와서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아까 예천군 사태를 발생하면서 몇 가지 규정을 바꿨는데 이거를 그 15일에서 60일로 늘렸어요. 늘리고 근데 이제 그 늘린 이유가 이제 좀 이게 보고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존에 이제 딱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했다가 홈페이지에서 개편하면서 이제 되게 일면에 좀 보충하게 나왔고 몇 가지 강화하긴 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해외 연수 아까도 앞서도 이제 가려면 잘 갔다 와라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해외 연수가 아까 그 사실 이런 조사를 할 경우가 대부분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악화될 때 조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의원의 능력, 선출직 그 공무원들의 그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 자질을 계속 상향시켜야 되는 것도 하나의 또 책무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것을 갖다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이런 그 인적 자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동안에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네네. 늘 있어 왔고 혹여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갔다 네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굳이 반복돼서 할 경우에는 적어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사실 뭐 매뉴얼 있어도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보다 좀 철저하게 네. 감시할 수 있는 저는 시민의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시민 또한 감시 기구로서 그분들이 사전에 잘 다녀올 수 있게끔 그 위원회를 그 처음부터 네. 계획을 세울 때부터 준비를 해서 하되 말이 빗나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원도 결국은 행정부에 속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감사를 해서 우리나라는 사후 감사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사전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그 공무 심사하시는 그 분들이 네네. 7명 내지 9명 분들이 이번에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 정확하게 그 장소에 가서 그곳의 어떤 좋은 점들을 장점들을 따오고 어떤 그 개선할 점들도 모든 것은 장단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확인들을 하는 부분들을 조사할 거다. 이것이 위배되면 감사 위반일 거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도 보면은 우리 같이 동행을 해서 사무국장과 의회 직원 3명이 네. 따라갑니다. 그쵸. 의회 직원들이 3명 왜 가는 거죠? 뭐 방송 용어 적답할지 모르겠지만 뭐 시다발이 하러 갑니까? 따까리 하러 갑니까? 뭐 차 날려주러 가요? 아니면 음식 서빙하러 가는 겁니까?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분들이 왜 나가는 거냐 이거죠. 나가면 나간 값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관광성 예외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의회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본다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온다라든지 뭔가 그런 것도 있었을 때 따라가지만 이거는 결국은 끼워주기 고생한다고 하나 그 해외 뭐 여행 보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네. 외치고 싶은 생각도 좀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기고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고양시에서 시민감사관을 하셨던 그 이민세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왜 의원들이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죠.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거의 뭐 지금 사실 10명 가는데 4명이 가니까 거의 한 60% 40% 가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갈 이유가 뭐냐? 이런 좀 최소한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결과 보고서를 위원들이 쓰니 아니면은 갔다 온 의원 사무국 공무원들이 쓰냐 이런 것도 따져볼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굳이 사실 이게 모든 성과들이 꼭 결과 보고서로 표현되는 건 아니죠. 이게 가서 어떤 걸 느끼고 그런 걸 자기 체화시키느냐의 문제긴 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 척도가 이 결과 보고서도 있고 이런 게 좀 질 높은 결과서가 좀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줄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제 왜 의원들 10명 가는데 사실 의원님도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사무국이 4명이나 초착할 필요가 있냐? 2명 정도 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그죠? 예. 예산도 전략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의회 직원들이 네. 자비로 갔다 가는 그런 구도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우리 그 시민의 혈세가 아닌 네. 자비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관광성 외유성이라는 얘기 듣고 내가 그 자비로 갈 수도 있지만 반반을 하겠다. 나 예산의 반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회도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의원들이요. 그래요? 그러한 것처럼 뭔가 자발성이 있고 좀 그렇게 자주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좀 갔다 왔는데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제 주요 포커스가 이제 협동조합과 도시재생 관련돼서 도시시설을 복지시설, 요양원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의 기관을 한번 갔다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좀 요번에 워낙 가기 전부터 약간 시끄러웠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있다 보니까 또 이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요거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장인 그 이경옥 의원은 사실 가서 매일매일 그 SNS, 페이스북으로 이제 사진하고 어디 방문해다 이렇게 좀 이게 업로드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좀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혹시 보시지 못하셨지만 좀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건 뭐 썩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봅니다. 칭찬을 해보고 저는 이런 말이 있죠. 한국적 민주주의. 네네.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물론 우리보다 더 앞선 어떤 그 노인들이라든지 어떤 그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그분들의 앞선 부분들을 우리 배워오고 익혀오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실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시설에서 전액 네. 국고로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국고로 충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배치마킹 한다. 네. 이게 현실이 맞겠습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다는 네네. 얘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뭐 요양원과 실버타운이라든지 네네. 잘 되는 곳이 많습니다. 더 클래스 500인가요? 건국대학교에 네네. 있는 부분에 거기 가면 정말 요람이고 천국까지 갈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런 복지시설 잘 되고 모범적인 곳이 있는데 차라리 그곳에 가서 하는 건 낫지 않겠냐. 굳이 우리가 세금까지 혈세까지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한국적 복지 맞춤을 갖춰라. 우리식으로 하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선진 사례나 국내에서 좀 열심히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편을 들어보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외 연수 관련해서 일단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고 이제 좀 결과 보고서 60일 이내에 나올 것이고 거기서 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좀 유전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을 때 좀 더 다음 내년도 만약 가게 되더라도 내년도가 좀 더 질 높은 그 연수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연수 얘기는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할까 하는데 혹시 연수 관련해서 더 하실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다뤄지기도 했지만 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네.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네.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네. 실천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차제에 지금 의원들이 나름대로 역량을 좀 갖춰서 네, 네. 움직이려면 저는 4년 임기 동안 4년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적어도 좀 2번 정도 전반기 후반기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예를 들어보면 한 곳에도 전부 다 나가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금천군지는 보통 1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네네.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나홀로 해외 연수 갔다 온 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과별로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2번에 거쳐 나누든지 해서 의회의 공복도 메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0명의 의원이 빠져나가면 그동안에 금천구 의회는 마비가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민원 하나 와서 제기를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해도 의원이 텅 비었다는 거죠. 의회가 10일간 5박 6일간 비어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순번제로 좀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생산적인 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의회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원 해외 연수 개선에 관해서는 여기저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료들만 가지고도 굳이 제가 더 어필을 안 한다라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이제는 어느 정도 자질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쪽에 경상도 어디 좀 그런 것은 금천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 우리 금천구는 어쨌든
밖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미투 뭐 이런 말 구해야 되나? 뭐 미투 비슷한 내용도 네네네. 우리 금천구에서 있었었고 네네네.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우리 그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네. 열심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한 역할을 담당한다. 네. 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의원의 역할을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전반기, 그 후반기, 좀 설명해 드리면 2년, 4년 임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2년의 전반기가 있고요. 이제 다시 또 2년의 후반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새로 뽑습니다. 전반기 의장, 하반기 의장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이해하신 거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그렇죠. 하면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가자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런 거를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호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해외 연수 반대하기 전에도 사실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특히 의회 감시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활동하시고 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뭐 공개 청구하셔가지고 강하게 좀 항의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런 활동하시게 된 계기? 어떻게 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드리기 네. 전에 네.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이게 기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의회가 어떻게 우리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네네. 어떻게 하면 시민의 그 질이 삶이 더 그 부강해지는 그런 역할들은 의원들이 할 수 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남구 의회에서 보도 자료 돌렸는데 네. 강남 서초 송파구 의회가 MOU를 뭉쳤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강남 3구죠. 네. 요즘은 강남 4구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생활권 속에서 긴밀하게 협력 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네네. 이 내용 보고 참 정말 저분들은 앞서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 벤치마킹이라도 좋지만 네네. 우리가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나왔고 네네. 구로구에서 다시 파생해서 금천구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면은 우리 인근에 있는 관악도 예전에는 뭐 영등포구였었고 그래서 우리와 지금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신림선에서 넘어오는 그 무슨 뭐죠? 남곡선. 예, 난곡선인가요? 예. 그거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거 같은 부분도 어느 시의원은 혼자 이렇게 홀로 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의원 홀로 외친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시기 질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진즉부터 우리 관악구와 금천구가 MOU를 맺든지 뭔가 좀 살갑게 정책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등포 하면 정말 서울의 3대 상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영등포 상권도 죽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영등포 이웃에 있는 우리 예전에 가리봉동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구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네네. 공단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합해서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우리 금천구가 묶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등포를 같이 하든지 해서 그 4개 구 내지는 3개 구를 MOU를 묶어서 그 생활권이 같으니까 어떤 긴밀한 행정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면에서 구축을 하면 네.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산제를 저는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제가 2014년도에 금천에 왔다가 그 후에 제가 다시 2015년도에 어느 아신 분이 지인께서 이은춘 선생님 이제 그 은평구에서만 열심히 그 마을 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서도 이은춘 선생님 가지고 있는 웰당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전파하고 보급하면 좋지 않겠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지 네네.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다가 15년도에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전에 제가 16년도네요. 은평구에 제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딴에서 2년간 웰다잉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금천구에 시민의 목소리도 있어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넣어보니까 이거는 뭐 방송 나가는 건데 어쨌든 네. 낙후된 그런 모습으로 제가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자기가 사업을 제출을 하고
자기가 심사위원이니까 자기가 심사를 해서 자기가 채택을 해서 자기가 사업하는 걸로 봤습니다. 은평구라든지 서울의 기타구에서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천구에서는 70% 이상의 그렇게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관행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외쳤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금천구에 완전히 왕따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차성수 네네. 부총장님 뭐 네. 전임이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지식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윤준 선생님 맞습니다. 제척 사유를 두어야 하는데 관행이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이제는 구청장 이름은 내 이름으로 제척 사유를 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테니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해부터는 이제 제척 사유를 도입을 해서 자기 사업은 자기가 심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됐는데 그때 데미지가 저한테 엄청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그때 그거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제척 사유를 외친 건데. 네네. 그래서 네. 지금은 많이 고쳐졌다라고 보는데 네.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방송용이 좀 어쩔 수 없이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건 잘려주면 안 되겠는데. 네네. 제가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강사로 좀 나가려고 했는데 이윤춘 강사 안 된다고 못을 파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뭐 아시지 않냐. 네. 이윤춘 단장이 선생님이 어떤 외침에 어떤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강사로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참 어이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쭉 그 사업들을 지켜보면서도 아직도 이것이 금천의 현 주소냐라고 제가 굉장히 네네. 개탄스러운데 네. 이분들이 항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런 그래요. 부분들은 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좀 더 지켜볼 겁니다.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추진비도 예전에 지난 회기죠. 네네. 6기인가요? 예, 6기 그렇죠. 전후반기. 네. 전후반기도 제가 외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시간 이번 11월까지 10월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금천구 의회에 시민이 바란단가요? 뭐 참여광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두 꼭지를 올려놨습니다. 어느 의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냐라고 올렸더니 김아무개 씨가 답변을 올리기를 업무 추진비는 그 공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뒤에 바로 제가 다시 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렸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왜 다른 분들 의장을 포함한 다른 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지키고 있는데 왜 유독 그분만 매월 3, 4회씩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업무 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왜 그분은 한 달에 4번 내지 5번 6번은 꼭 소주 맥주 곁들여서 업무 추진비 사용하느냐 그래요. 라고 현재 지금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 한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웰다잉 운동하는 그 웰다잉 운동가입니다. 네. 웰다잉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의 마무리 운동 어쩌면 아름답게 나의 마무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금천구에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발전됐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더 금천구에서 좀 예산을 반영한다라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몇몇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양성을 하고 육성을 네. 해서 네. 기왕이면 짧은 시간에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웰다잉 운동을 전파시키고 특히 또 좀 사회적으로 현재 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전 의료 연명서 일명 웰다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설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길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지금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업무는 일단은 웰다잉에 좀 기본 베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구 행정이나 구의 모습에서 일단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좀 문제, 그리고 주민 업무 추진비에 관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또 하나 뭐가 있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주변 생활권이 같은 그 지자체가 한번 MOU를 체결하면 어떻겠는가, 체결해서 서로 간 뭔가 좀
편의를 네. 서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예, 예.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겠는가 좀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는데 좀 이거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왕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네. 어느 분이 이제 뭐 네. 종교적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한 30번 이상 다녀왔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좀 감명 깊고 관광지로서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광야였다고 합니다. 광야.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사막 네네. 같은 곳이죠.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보면 볼수록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을 본답니다. 10m 걸어가고 20m 걸어가서 뒤를 볼 때 자기 발자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나가 나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남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웃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광야 자주 가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기왕에 어떤 자기 업무진 주어진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특히 또 우리 이제 지방의회라든지 그 지방의원님 같은 분들은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많은 반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참 열심히 하신 분들 정말 계십니다. 네. 제가 봐도 다른 그 어느 구에 비해서 참 열심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 어떤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입니다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어떤 우리가 정말 억압받았던 시절, 정말 어떤 무서웠던 시절,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정말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소리가 밖으로 표출될 수 있을 때는 표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지하면 동사가 아니고 움직이야 동사였듯이 네네.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민의 어떤 소리도 저는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 나름대로 그 외치고 자라고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덕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네네. 그랬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행동해서 공유하고 좀 시민의 울림의 소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뭐 저도 뭐 성찰해 봅니다만 그러한 어떤 그 울림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명들이 좀 모아서 같이 우리 아름다운 금천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 뉴스라인 취재덕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김우경 PD였습니다.